지금 중동과 동유럽의 하늘에서 아주 묘한 장면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이 끝내 확답을 주지 못한 F-16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선택지를 찾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납기 지연과 유지비 부담에 지친 국가들이 더 빠르고 더 현실적인 전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뜻밖에도 한국의 F-50이 올라섰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집트가 중국산 전투기로 기울면 한국은 밀리는 것 아니냐. 불가리아가 서방 기종만 고집하면 FA-50은 기회조차 없는 것 아니냐. 하지만 막상 흐름을 자세히 뜯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납니다. 값만 싼 전투기, 이름만 화려한 전투기, 정치적 조건이 복잡한 전투기보다 지금 각국이 더 절실하게 찾는 것은 실제로 빨리 들여와 바로 굴릴 수 있고 조종사 전환이 쉽고 정비 체계까지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기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FA-50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오랫동안 노후 F-16 전력을 끌고 가며 답답한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원했던 무장은 막혀 있었고 최신 개량도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중국산 대안이 거론되며 시장이 흔들리는 듯 보였지만 실전 운용 신뢰성과 후속 지원 조종체계 연계성까지 따져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FA-50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검증된 경전투기이자 실제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카드입니다. 유럽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불가리아는 전투기 교체를 수년째 미루는 동안 공군 전력의 빈틈이 점점 커졌습니다. 값비싼 선택은 늦어졌고 오래된 기체는 더 버티기 어려워졌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FA-50은 가장 빠르게 투입할 수 있는 실전형 대안으로 다시 호출되고 있습니다. 비싸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성능을 내고 정비와 훈련까지 효율적으로 연결되는 기체. 이것이 지금 유럽이 한국산 전투기를 다시 보기 시작한 진짜 이유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것이 단발성 관심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미 K9로 신뢰를 보여줬고 FA-50으로 항공 전력 분야까지 시장을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KF-21까지 수출 전선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면 한국 항공방사는 더 이상 틈새 공급자가 아니라 국제시장의 판을 흔드는 주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세계가 바라보는 것은 단순한 전투기 한 대가 아닙니다. 한국이 과연 미국과 유럽, 중국이 엉켜있는 전투기 시장에서 진짜 변수로 떠오를 수 있느냐는 그 가능성 자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이집트는 왜 FA-50을 주목하는가? 중국산 전투기 카드는 실제 선택인가? 아니면 미국을 흔들기 위한 압박 카드인가? 불가리아는 왜 다시 한국산 전투기를 대안으로 보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이 흐름이 결국 F-21 수출 판도까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가?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선명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듣고 나면 왜 많은 나라가 결국 한국을 다시 보게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이집트가 왜 지금 한국산 FA-50을 진지하게 보기 시작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이집트 공군이 처한 현실부터 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집트는 여전히 막강한 공군 전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대규모 F-16 전력을 오래전부터 운용해왔고 숫자만 놓고 보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결코 가벼운 상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숫자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체를 계속 끌고 가는 구조로는 이제 주변 정세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집트는 노후 F-16 전력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원하는 수준의 개량과 무장 확보에서 답답한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전투기는 있어도 언제든 충분한 성능으로 투입할 수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기체가 늙고 정비 부담이 커지고 필요한 무장이 묶이면 숫자가 많아도 공군 전력의 실질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이집트가 바로 그 벽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내놓은 메시지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FA-50을 도입하면 단순히 기체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후속 군수 지원과 정비 체계까지 함께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집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또 하나의 복잡한 유지 지옥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투기는 처음 들여오는 순간보다 도입 후 10년, 20년을 어떻게 굴리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수출 사례를 통해 바로 그 부분에서 강점을 보여왔습니다. 여기서 FA-50의 진짜 무기가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전투기라는 말만 듣고 성능을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FA-50은 단순한 훈련기 기반 플랫폼이 아닙니다. 실전 투입이 가능한 경전투기이면서도 조종사 전환이 쉽고
유지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운용 체계를 빠르게 정착시킬 수 있는 기체입니다. 결국 이집트처럼 기존 F-16 운용 경험이 깊은 나라에는 화려한 스펙만 높은 기체보다 이런 현실적 장점이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더구나 이집트는 이미 중국산 K-8 훈련기를 운용하면서 훈련 체계와 실전 전력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큰 문제를 만드는지 경험해 왔습니다. 훈련기는 훈련기대로 따로 놀고 전투기는 전투기대로, 또 다른 적응이 필요하면 조종사 양성과 전력 전환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FA-50은 이 간극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카드입니다. 훈련 효율, 전환 효율, 운용 효율을 한꺼번에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단순히 기체 가격표만 비교해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강점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집트를 둘러싼 방산 흐름을 보면 중국산 전투기 이야기가 잠깐 시장을 흔들었어도 실무적으로 깊게 들어갈수록 한국산 FA-50의 장점이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값이 낮다고 해서 곧바로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배치 실전 운용, 정비 후속 부품 조종사, 전환 대회 관계까지 모두 얽혀 있는 것이 전투기 도입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조건들을 하나씩 대입해보면 이집트가 왜 FA-50을 단순한 후보가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지로 올려놓고 보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집트가 원하는 것은 보여주기용 전투기가 아닙니다. 당장 공군 전력의 숨통을 틔우고 기존 체계와 충돌을 줄이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FA-50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이 카드를 끝까지 쥐고 흔들수록 미국도, 중국도, 주변 경쟁국들도 점점 더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산 전투기가 이제는 싼 대안이 아니라 가장 계산이 잘 맞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의 중국산 전투기 검토 소식만 보고 한국이 밀리는 것 아니냐고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방산 계약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투기 한 대를 사는 문제는 가격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무장을 달 수 있는지, 어떤 국가가 승인권을 쥐고 있는지, 기존 공군 체계와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도입 이후 외교적 부담이 얼마나 커지는지까지 전부 계산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집트의 선택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중국산 전투기 카드가 등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오랫동안 이집트의 공대공 무장 문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는 F-16을 대규모로 운용하면서도 핵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에서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전투기가 있어도 눈과 팔을 제대로 묶어 놓으면 실전 억지력은 반쪽이 됩니다. 그러니 이집트 입장에서는 미국을 계속 기다리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대안을 흘리고 다른 공급선을 검토하고 압박 수위를 올리면서 협상력을 키우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전투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최종 선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보면 이 카드는 미국을 흔들기 위한 외교적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집트가 정말 원하는 것은 단순히 중국과 손을 잡는 장면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핵심은 미국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필요한 무장과 운용 여건에서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라는 압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이집트에 대한 AIM-1, 이 공계열 미사일 승인 흐름이 일부 열리는 조짐도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비 판매가 아니라 중동 안보 질서 안에서 미국의 태도가 조금씩 조정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바로 그래서 FA-50의 입지가 더 묘하게 살아납니다. 만약 이집트가 완전히 중국 체계로 기울었다면 조종 체계와 작전 구조 정비, 문화 무장 연동 체계까지 전부 크게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큰 정치적 부담과 군 조직 내부의 마찰을 부릅니다. 반면 FA-50은 미국식 운용 체계와의 연속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존 F-16 운용 경험과의 연결성도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다시 말해 이집트 입장에서 한국산 FA-50은 미국과 완전히 결별하지 않으면서도 전력 공백을 줄이고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묘한 중간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산 기체는 가격과 조건 면에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군 전력은 단순히 싸게 많이 사는 산업재가 아닙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누가 부품을 안정적으로 대주느냐, 정비 인력은 얼마나 빨리 숙달되느냐, 기존 무장과 지휘 체계가 얼마나 매끄럽게 이어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중동처럼 긴장이 높고 외교 균형이 중요한 지역에서는 특정 진영으로 너무 급격히 기우는 선택 자체가 전략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집트도 이 점을 모를 리 없습니다.
결국 지금 이집트가 중국 카드를 흔드는 것은 단순한 구매 검토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에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라는 메시지이고 한국에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보라는 시험대이며 자국 내부에는 우리는 선택지가 많다는 정치적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도에서 FA50은 생각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값만 싼 카드도 아니고 너무 비싸서 손댈 수 없는 카드도 아니며 기존 체계와 완전히 충돌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FA50은 지금 이집트가 가장 현실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 전투기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FA50이 지금 주목받는 이유를 제대로 보려면 먼저 전투기 사업에서 사람들이 가장 자주 착각하는 지점부터 짚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투기 경쟁을 성능표 한 장으로만 봅니다. 최고 속도는 어떠냐, 무장은 몇 발이냐, 레이더는 어느 급이냐, 이런 숫자만 보고 우열을 가르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력을 운용하는 나라들이 마지막에 붙잡는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얼마나 빨리 받아서 바로 굴릴 수 있는가, 조종사를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전환시킬 수 있는가, 정비 체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결국 이 세 가지가 현장에서는 훨씬 더 치명적인 기준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FA50은 단순한 저가 기종이 아니라 매우 계산이 잘 맞는 플랫폼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기체는 원래부터 훈련과 전투 운용의 연결성을 강하게 의식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종사 전환 효율이 뛰어납니다. 특히 F-16 계열 운용 경험이 있는 공군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기체 구조와 운용 개념, 조종 감각의 연속성이 크기 때문에 전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전투기를 들여오면서도 공군 전체가 완전히 다른 생태계로 갈아타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장점은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나라일수록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전투기 한 대 가격만 낮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종사 재훈련 비용 정비, 인력 숙련, 비용 부품, 조달 비용 기지, 운영 비용까지 다 합치면 진짜 부담은 도입 이후에 폭발합니다. 그런데 FA50은 이 후반부 비용 구조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경전투기처럼 보여도 실제 구매국 입장에서는 훈련기와 실정의 간극을 줄여주는 매우 실용적인 해법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준비태세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화려한 전투기를 들여와도 정비율이 낮고 전환 교육이 길어지면 전력 공백은 계속 남습니다. 반면 FA50처럼 운용 체계를 비교적 빨리 정착시킬 수 있는 기체는 단기간에 가용 전력을 끌어올리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이집트나 동유럽 일부 국가들이 고민하는 것도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하늘을 비워둘 수 없는데 가장 비싼 해법은 늦고 가장 싼 해법은 불안합니다. 그러면 결국 빠르고 안정적이며 충분한 성능을 내는 현실형 플랫폼이 가장 강해집니다. FA50이 정확히 그 자리를 파고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FA50을 단순 판매 상품이 아니라 운영 패키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체만 넘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비와 부품 지원, 현지 지원 체계, 후속 군수 지원까지 묶어서 신뢰를 쌓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종이위 제안서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방산 시장에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공급자가 결국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이미 다른 수출 사업에서 보여준 강점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FA50은 싸서 선택되는 기체가 아니라 굴려보면 계산이 가장 잘 맞는 기체라는 평가를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점은 유럽에서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납기 지연이 길어지고 기존 전력의 노후화가 심해질수록 각국은 완벽한 기체보다 당장 전력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기체를 더 진지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FA50은 훈련, 효율 정비, 효율 운용 효율이라는 세 가지 무기를 동시에 내세울 수 있습니다. 결국 전투기는 하늘에서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경납고에서 정비창에서 훈련 과정에서 이미 승부가 갈립니다. FA50의 경쟁력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유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 FA50의 진짜 가치가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불가리아는 오랫동안 노후 전투기 문제를 끌어안고 있었고 결국 F-16 블록 70 도입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투기 사업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계약이 없는 때가 아니라 계약은 했는데 기체가 제때 오지 않는 때입니다. 바로 그 공백이 전력을 가장 아프게 흔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불가리아 국방장관은 2026년 2월 두 번째 F-16 8대 인도가 1년가량 더 늦어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닙니다.
공군 입장에서는 훈련 계획이 흔들리고 전력 전환 속도가 늦어지고 기존 노후 기체를 더 오래 붙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강한 전투기보다 가장 빨리 전력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전투기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바로 그래서 FA-50 같은 플랫폼이 유럽에서 다시 주목받는 것입니다. FA-50은 초고가 전투기의 대체제라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전력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워줄 수 있는 작전용 플랫폼이라는 자리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폴란드 사례는 아주 강력한 참고서가 됩니다. 폴란드는 FA-50을 단순 도입에서 끝내지 않고 전용 정비 지원 체계와 유지 정비 협력 구조까지 함께 깔아가고 있습니다. 카이는 이미 폴란드 민스크 마조비에츠키 기지에서 지원 거점을 열었고 이후 폴란드 국영 방산 정비 기업과 FA-50 유지 정비 협력 체계까지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기체만 파는 나라가 아니라 도입 뒤의 운용 안정성까지 패키지로 제시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가리아 같은 나라가 이런 사례를 보게 되면 FA-50은 더 이상 낯선 경전투기가 아니라 이미 유럽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실전형 선택지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화려한 홍보 문구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전력을 살려내고 정비 체계를 안정화하고 조종사 전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기체입니다. FA-50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건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F-16 계열과의 친숙성이 있고 나토 운용 환경에 맞춘 지원 논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장기 주력기와 별개로 중간 전력 공백을 메우는 카드로서 설득력이 큽니다. 불가리아가 이런 해법을 더 진지하게 들여다볼수록 FA-50은 값이 싼 기체가 아니라 시간을 사주는 기체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큰 계약은 늦어지고 안보 불안은 커지고 공군은 지금 당장 하늘을 지켜야 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기회를 잡는 것은 완벽한 전투기가 아니라 가장 빨리 들어와 가장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FA-50은 바로 그 자리를 향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이집트가 현실적 대안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유럽에서는 불가리아 같은 국가들이 시간의 압박 속에서 같은 결론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흐름이 더 커지면 FA-50은 특정 지역의 틈새 기종이 아니라 세계 여러 공군이 위기 구간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표준 해법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끝은 FA-50 한 기종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FA-50이 열어주는 다음 문입니다. 한 나라가 한국산 항공기를 실제로 도입해보고 정비가 안정적이고 후속 지원이 빠르고 훈련 전환이 효율적이라는 확신을 얻는 순간 그 다음에는 더 높은 단계의 협력으로 시선이 올라갑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KF-21이 등장합니다. 이제 터지 한국은 경전투기만 파는 나라가 아니라 훈련기와 경전투기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까지 이어지는 이 지치는 하나의 항공 방산 사다리를 보여줄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KF-21은 2026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2026년 1월에는 1600회 이상의 비행 소티를 무사고로 마치며 개발 비행 시험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겨 끝냈습니다. 2026년 3월에는 첫 양상이가 공개되면서 본격적인 생산 단계 진입도 확인됐습니다. 이 말은 곧 시장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산 전투기를 두고 가능성 있는 신예라고 봤다면 이제는 실제 양상과 전력화가 보이는 현실적 선택지로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에서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2025년 한국과 KF-21 관련 협력 의향서를 교환했고 방위사업청은 양측이 시험 운용과 교육 협력 가능성을 놓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랍에미리트가 KF-21 공동 개발에 공식 참여 의사를 밝힌 단계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신중한 거리감입니다. 성급한 발표 없이도 실제 관심과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KF-21의 시장 가치가 이전과는 다른 수준에 올라섰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FA-50의 역할이 다시 보입니다. FA-50은 단순히 자기 자신만 파는 기체가 아닙니다. 한국 항공 방산 전체에 대한 신뢰를 미리 체험하게 만드는 입구 역할을 합니다. 한국이 기체만 납품하는 나라가 아니라 운영체계와 정비체계 교육체계까지 묶어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면 구매국은 더 이상 한국을 값싼 대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파트너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단계에서 KF-21 같은 상위 플랫폼의 문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지금 이집트와 불가리아에서 FA-50이 의미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당장의 전력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내일의 더 큰 항공 협력 구조로 이어질 수 있는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 방산이 지금 무서운 이유입니다. 과거에는 전차는 전차대로, 자주포는 자주포대로, 항공기는 항공기대로 따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K9로 지상무기 신뢰를 만들고 FA-50으로 공군 운용 신뢰를 쌓고 그 위에서 KF-21로 차세대 전투기 시장까지 넘보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하나의 무기만 잘 파는 나라가 아니라 단계별 전력 현대화, 로드맵 전체를 제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는 구매국 입장에서 훨씬 매력적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계약으로 시작해도 나중에는 더 큰 협력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FA-50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고 있습니다. 싸서 사는 비상용 기체가 아니라 실제로 써보고 나면 다음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신뢰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흔들리고 불가리아가 고민하고 중동과 동유럽이 동시에 한국산 전투기를 다시 보는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지금 세계는 더 이상 이름값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빨리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쉽게 굴릴 수 있어야 하고 끝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를 모두 맞추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바로 그 빈틈을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FA-50은 이제 단순한 경전투기가 아닙니다. 한국 항공 방산 전체의 문을 여는 선봉입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KF-21이라는 더 큰 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앞으로 세계 여러 나라가 한국산 전투기를 바라보는 기준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이제는 누구도 가볍게 볼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